1등 찍는 기업이 성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양호하고 가치 대비 저렴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재물을 체크하는 것은 초보자에게는 다소 어렵습니다. 일단 이것은 AI에게 부탁합시다. 기업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AI에게 던져주고 판단해달라 합시다. 그 외의 수익성, EPS, 성장성, 밸류에이션은 모두 시킹 앨퍼라는 사이트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빨간색 글씨를 주목하세요. 구글에서 시킹 앨퍼라고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종목 티커명을 입력합니다. 저는 구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구글의 전반적인 정보가 뜹니다. 오른쪽 하단에 아까 언급한 수익성, 성장성, 밸류에이션 등을 종합한 지표가 뜹니다. 어가 좋고 F로 갈수록 나쁘다는 뜻입니다. 이 성적은 애널리스트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라 맹신하면 안 되지만 초보 단계에서는 일단 이 정도만 체크해도 쉽게 개별 종목의 펀더멘털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펀더멘털을 봅시다. 수익성은 어로 매우 우수합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의 기대보다 높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나 봅니다. 성장성은 B군요. AI 기업치고는 아쉬운 성적입니다. 밸류에이션은 최악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아까 맹신하지 말라고 했죠. 2023년 이래 AI 기술주는 웬만하면 주가가 급등하여 밸류에이션 지표가 F로 나오고 있습니다. F가 뜨고도 주가가 상승하는 기술주가 많으니 참고만 하세요. 아무래도 그래도 AI 기업인데 성장성이 B인 게 걸려서 다른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기업이고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 말고는 모든 지표가 우수합니다. 사실은 브로드컴입니다. 모바일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시킹 앨퍼의 퍼넨셜 탭에 캐시 플로 탭을 통해 확인해보니 영업 현금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 말고는 양호해 보입니다. 주가만 좀 떨어져 준다면 좋을 텐데요. 이런 경우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매수는 무엇을 사느냐만큼 언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지나치게 비쌀 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저평가되었을 때 사는 것이 좋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체크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첫째 PER입니다. 실적 대비 주가를 뜻하는 지표로 높을수록 고평가되었다는 뜻인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밸류에이션 지표입니다. 브로드컴의 경우 PER이 6만 100선에 형성되어 있네요. 바로 오른쪽의 섹터 미디언 즉 섹터 평균값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많이 비싼 걸까요? 문제는 테크주에는 AI의 수혜를 그다지 못 받는 하드웨어와 같은 종목의 PER도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브로드컴은 반도체주와 비교해야죠. 이처럼 성장주는 PER로 밸류에이션을 체크하는 것이 그다지 타당하지 않습니다. 테크주 중심의 성장주는 보통 PER 대신 PEG를 체크합니다. 이는 성장세 대비 주가를 뜻하는 것으로 보통 1보다 크면 고평가, 1보다 작으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브로드컴의 경우 PEG가 최근 12개월간 0.45로 상당히 낮았고 향후 전망치는 1.85로 예상됩니다. 저라면 향후 전망치 따라 비싸지기 전에 빨리 매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매출을 이익으로 전환시키지 못한 신생기업의 경우 매출 대비 주가를 뜻하는 PSI라는 지표를 쓰는데 사회초년생에게 신생기업 투자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머리 아프시죠? 사실 매수 타이밍을 고르는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락장에 매수하는 것입니다.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 수익성과 성장성이 좋은 우량주도 기업 자체에 하자가 없어도 억울하게 동반 하락합니다. 그리고 증시가 회복하면 원래의 가치대로 회복하면서 주가가 동반 상승하지요. 평소 우량주를 눈여겨봤다가 조정 또는 증시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함께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회는 언제 찾아올까요? 보통 시장 전체에 풀리는 돈 즉 유동성이 감소할 때 찾아옵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인상 또는 동결을 예고할 때 찾아옵니다. 또는 테크주의 경우 그간 기업 성장을 견인했던 기술 발전 엔진이 멈출 때 조정 또는 하락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그간 발전해온 AI 기술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 것 같은 때가 올 때 AI 시장은 찬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락장과는 무관하지만 개별 기업의 경우 기업 본질에 치명타가 생길 때 주가가 급락합니다. 오너 리스크와 같이 기업의 본질과 무관한 리스크는 별 타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더 이상 가장 좋은 AI 칩을 만들지 못하는 때가 온다면 그때 엔비디아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사면 안 됩니다. 기업이 본질적 가치를 잃으면 더 이상 매력이 없습니다. 이때는 주가가 떨어졌다고 사면 안 되고 주가가 떨어져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동성이 감소할 때 그동안 눈여겨봤던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정말 좋은 전략입니다. 제가 잘 써먹는 방법입니다. 유동성은 언제 감소할까요? 이 기사를 보면 FED 위원들이 2025년 11월 14일 금리 동결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쯤부터 S&P 500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기회가 바로 유동성이 감소하리라 예측되는 좋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실제로 얼마 뒤 유동성 감소 리스크가 해소되고 주가가 올랐습니다. 11월 18일쯤 샀더라면 굉장히 좋았겠네요. 유동성을 알아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FINVIG 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구글에서 핀비즈 맵을 검색해 S&P 500 맵을 확인합시다. 예를 들어 이렇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빨간 날이 하락장입니다. 이 정도로 빨간 날이면 엄청난 폭락입니다. 이 모든 기업들의 골고루 악재가 터졌을까요? 이 모든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한날 한시에 악화되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렇게 골고루 하락한 날은 보통 개별 종목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어 생긴 주가 하락이 대부분입니다. 저라면 이런 날 평소 눈여겨봐뒀던 괜찮은 종목들을 분할 매수합니다. 그 외에도 공포탐욕 지수, 변동성 지수, 패드워치 등을 통해 증시가 힘을 얻고 있는지 잃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AI에게 물어보아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익 실현은 언제 해야 할까요? 팔지 않고 버티다 보면 시간을 먹고 자란 주가가 수익률이 100%를 넘어가는 때가 오는데 팔고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입니다. 적당히 수익률이 올랐다고 조급하게 수익 실현하시면 곤란합니다. 주식으로 무언가를 하려면 일단 포트폴리오 규모를 일정 규모 이상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무언가를 팔기만 한다면 포트폴리오 규모를 키울 수 없겠죠. 이래서 무언가를 판다면 반드시 그보다 더 좋은 다른 종목을 사서 메워줘야 합니다. 보통 이 과정에서 수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싸고 하락 중인 종목을 팔고 싸고 상승 중인 종목을 샀다고 해봅시다. 그 갭에서 실현하고 남은 현금이 생깁니다. 이 금액만큼 수익을 실현한 것입니다. 요약해보겠습니다. 분산 투자는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11개 섹터를 골고루 투자하는 것보다는 성장성이 높은 섹터 즉 기술주, 전력주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량주는 평소에 틈틈이 선별해 둡니다. 이때 우량주를 고르는 기준으로는 일단 기초재물을 보고 부실기업을 솎아낼 것을 말씀드렸고요. 수익성, 성장성을 기반으로 펀더멘털을 체크해 우량주를 선별하시라 안내드렸습니다. 우량주가 눈에 띈다고 조급하게 미리 사지 말고 하락장, 조정장이 찾아왔을 때 분할 매수하시고요. 수익 실현은 더 괜찮은 종목으로 갈아탈 때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두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자는 웬만한 이슈에도 성급히 팔지 말고 포트폴리오 몸집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자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고 추가적인 자금 유입을 멈추지 말고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주식 계좌에 넣어 몸집을 불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식 계좌에 단순히 입금만 시켜놓는다면 그 돈이 불려지지 않겠죠.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S&P 500이나 나스닥 시장 추종 지수인 QQQ 등의 ETF에 묻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괜찮은 종목이 생겼을 때 ETF를 조금씩 팔아 매수하면 됩니다. 이 ETF들은 연간 수익률이 보통 20에서 30%쯤 됩니다. 구체적인 무료 강좌는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